9일차 강의에서는 거실문 테라스 작도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있는 조건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기초 및 지하실 벽체는 철근 콘크리트 줄기초로 한다라고 조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가 3일차 갖고 그대로 응용해서 계속 연결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테라스하고 거실 바닥 높이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책에 보면 평면도가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제가 뽑은 이유는 현관에 들어오는 계단 단수와 테라스의 계단 단수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주출입구는 현관이죠. 자, 현관이 주출입구이기 때문에 현관으로 거실의 높이를 정했습니다. 450이라고 한 달에 높이 150씩 해서. 하지만 테라스 같은 경우는 150씩 할 경우에는 거실 높이랑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테라스 부분 한 단 높이 150 내려와서 두 단위 아래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씩 해서 200, 100, 제로 해가지고 높이를 정한 것입니다. 자, 이 높이는 누가 정하느냐 하면은 설계자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랑 똑같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계단 단수가 평면도에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차이는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서 요번 작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실 쪽에 보시면 4짝짜리 문이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그 4짝짜리 거실 문 여러분들이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첨화선, 점선으로 보이는 게 첨화선인데 그 첨화선이 테라스를 덮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라스 부분에는 캔틸레버 구조로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3일차 강의 갖고 계속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보시게 되면은 그 도면상으로 보면 지금 테라스의 폭이 나와 있습니다. 150으로, 1500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옵셋을 이용해서 1500 가시고 당연히 외벽도 1500 가셔야겠죠. 예, 이렇게 가신 다음에 무브로 이 부분을 제가 옮겨 놓겠습니다. 자, 옮겨 놓고 이 부분은 다 지워져야겠죠. 자, 이 부분 지워줘야 되고요. 자, 여기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 여기 문이 달리니까는요. 그쵸? 예. 자, 테라스의 여기 높이는 얼마였냐면 300이었어요. GL에서 300 올라갔으니까 GL선에서 300 올라간 거죠. 자, 이게 어디까지? 여기까지 쭉 들어간 거고요. 트림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저는 GL선도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요 밑으로 얼마 내려가냐면 300 더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한 단위 딱 낮아서 여기가 300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기초를 그리시면 되는데 그 기초는 누구랑 동일하냐면 부엌의 기초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150씩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50 밑창 콘크리트 하시고 그 다음에 잡석 200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 같은 거끼리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 부분 기초는 얘랑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겠죠. 자, 그대로 갖다가 쓰세요. 끝점 잡으셔서 정확하게 끝점 잡으셔야겠죠. 자, 여기도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끼리 연결. 그러면 마무리가 깔끔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요거를 자, 저희가 반자 높이가 얼마로 나와 주느냐면 2400으로 나와 줬을 경우에 방바닥 선부터 2400 올라가죠. 자, 이 부분이 지금 캔틸레버가 이제 만들어질 선인데요. 캔틸레버 끝선은 테라스 끝선과 동일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쭉 올라가셔서 자, 여기 캔틸레버 지금 만들어질 건데 자, 여기 기초보도 여기 동일하게 올라가죠. 자, 동일하게 올라갈 거예요. 트림으로 이렇게 잘리는데
자, 여기 중요한 거는요. 당연히 여기는 구조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르셔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이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노란색이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캔틸레버는 슬라브 두께 120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얘도 철근 콘크리트, 얘도 철근 콘크리트. 재료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캔틸레버가 외팔 구조로 이렇게 삐쭉 나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노란색이 있으시면 안 되고요. 밑에도 뻥 뚫려 있으셔야만 출력했을 때 노란색 진하게 딱딱딱 구조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체가 나오셔야만 여기에 문이 달려도 하등에 출력했을 때 문제가 없죠.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윗부분 디테일을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렉탱글로 여러분들이 폭은 90, 높이는 60 벽돌 한 장이에요. 요거 2개 올라간다.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서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는 방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방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꾸며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옵셋 얼마? 20. 저희가 지하실 방수랑 동일합니다. 20. 자, 얘는 렉탱글 20 이렇게 하면 금방 나가죠. 자, 그 다음에 방수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여기 한 번 더 20씩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X로 터트려서 연결해서 정리부터 먼저 해주세요. 헷갈리니까.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제 지우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워주시고 마무리도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고요. 자, 흰색 선 먼저 선택해서 색깔 레이어 흰색으로 바꿔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방수니까 액체 방수 3차 히든 선으로 놔주시고 여기에 물굵게 오면 됩니다. 물이 안으로 타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렉탱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임의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MA 하셔서 색깔 당연히 흰색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트림으로 이 부분을 따닥닥 잘라 주셔서 물국형을 만들어 주시면 물이 여기서 끊기고 아래로 떨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는 마감은 우리가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아래서 옵셋 20씩 인조석 물갈기 무슨 색깔이에요? 흰 색깔이죠? 그래서 아이고. 자, 흰 색깔이니까 선택해서 흰색 레이어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와이어 메쉬 75짜리 하나 들어가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히든 선 해주시고 자, 얘는 묵은 얘는 철근 콘크리트 얘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스팔트 컴파운드 30짜리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해서 트림으로 잘라 주셔도 되고 이 부분이 너무 넓다 그러시면은요 여러분들 이거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벤트 부분을 그대로 미로 하셔도 돼요. 그게 더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똑같이 이거 다 해서 자 요거를 그대로 해서 요로 잡으셔서 이렇게 벤트를 아예 해버리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가 딱 미들점이 맞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미들점 한번 제가 다시 라인을 새로 그려서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들점이 딱 잡히면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도 아주 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죠. 자, 그래서 트림으로 자, 그러면 훨씬 편하게 작업이 금방 되니까 한 번 한 걸로 다른 쪽도 마무리를 그대로 한다.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재료 표현을 항상 동일하게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자, 이거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것도 다 해주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무리가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창호 여기 단면이 이제 들어가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창호 단면은
이 폭이 넓죠. 그래서 렉탱글 얼마에 얼마짜리가 들어가냐면은요. 150에 45, 100에 30짜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창호, 인면 여러분들이 앞에 5일차 강의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작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골뱅이 해서 마이너스 150입니다. 왜냐면 왼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컴마 그리고 45 들어가시고요. 다시 골뱅이 해주시고 마이너스 100 컴마 30이죠. 자, 그래서 한꺼번에 만들어 주시는 게 편하세요. 그리고 라인으로 자, 여기 끝점 잡으셔서 위로 얼마 2400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서 얘를 아예 흰색으로 바꿔 놓으시면 뭐 딱 맞게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2100을 저희가 올렸으니까 요거 갖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옵셋 30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맞아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 30, 10입니다. 10, 30, 10, 30, 나머지는 뭐 20이네요. 20. 들어가시고 정리, 트림 들어가서 안쪽만 잘라주세요. 바깥쪽은 자르지 마시고요. 나중에 미루할 때 써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골뱅이 폭이 얼마예요? 30이죠. 30,60짜리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자, 똑같이 요거 갖다가 요거도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미러를 올릴 거예요. 여기만 딱 잡아서 자, 미들점 여기네요. 자,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 부분도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거죠. 자, 트림 해서 마감 부분 정리해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하면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멋지게 딱 들어가죠. 그 다음에 중간막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간막은 얼마? 옵셋 900 높이에서 들어간다 해주면 되니까 카피해서 이렇게 하나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뭐 동일하게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중간막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이쪽 부분에 당연히 라인 하나 들어가서 2400 얘 누구냐? 뒤쪽에 보이는 인면선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벽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당연히 해치가 하나 들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유도 디파인에 간격 60 해서 요 뒷부분에 인면선이 당연히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은 흰색 들어가셔야죠. 이런 식으로 옆에 이렇게 벽돌이 쌓여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홈통은 나중에 인면도 할 때 홈통 작도하는 법 알려드릴 거니까 그때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실 인면도를 한번 작도해 보도록 할까요? 인면도 작도할 때는 레이어를 흰색으로 놓고 작도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창호는 기본 창호인 5일차에서 배웠던 기본 창호를 갖고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이즈는 1200에 1200을 놓고 작도를 하십니다. 자, 이거를 다 작도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거실 창호로 이제 우리가 수정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자, 옵셋해서 30 안에 들어가시고요. 다시 라인으로 중심선을 그어 주시고요. 복습이죠. 옆으로 30이 더 가는 거고 이건 지워줍니다. 그리고 렉탱글로 저희가 더 덧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덧그리신 다음에 다시 옵셋 60을 놓고요. 안 프레임을 작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20 프레임을 넣고 작도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열리는 장 표시를 지금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해서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미러로 해서 바깥 미들점을 잡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 짝을 다 그렸는데 거실은 네 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옆으로 조금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트레치로 여기만 잡으셔서 자, 요거를 여기까지 이렇게 밀어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두 짝이 딱 만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해주신 다음에 요거를 저희가 미러를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여기를 잡으셔서 이렇게 잡으셔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X로 터트린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지워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게 지금 1200짜리니까 위로 스트레치 얼마가 더 돼야 되냐면 1200이 더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길쭉한 창호가 지금 만들어지신 건데요. 자, 그 다음에 라인을 하나 쭉 그려주세요. 그래서 이게 얼마? 900까지 올라가신 다음에 자, 이거를 30으로 양쪽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렉탱글로 여기에 프레임, 예, 프레임, 손잡이 부분 같은 프레임을 해주셔야 이 긴 게 그래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렉탱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레임 넣어주시고 얘를 싹 지워버리시면 여기 가운데 프레임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600짜리 4짝인 2400짜리 창호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요즘 2008년 뭐부터는 시험 문제에서 이 창호들이 되게 넓어지는 걸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경우에는 전체가 2400이 아니라 3000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셔서 그러면 지금 이게 600짜리니까 얘를 150씩 더 추가를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창호를 만들어 주는데 창호 치수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창호 치수를 늘려서 각각 200씩 늘려주면 400하고 800이 더 추가되겠죠. 그러면 3200짜리 창호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사이즈마다 여러분들이 그 도면을 보시면서 그 도면에 이 창호가 2400이 들어갔을 때 적당한가 아니면 3200이 들어갈 때 적당한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기를 어떻게 스트레치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200이 더 늘어나겠다. 얘만 늘어나면 안 되죠. 또 이쪽 방향도 늘어야 되니까 얘도 또 같이 얼마? 200이 또 늘어나고 또 이쪽도 늘어나고 그런데 늘릴 때는 사실은 아까 우리가 처음 했던 그때부터도 다 늘려주시는 게 편하기도 하겠죠.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주셔서 넓은 창호가 필요할 때도 있고 아니면 좁은 창호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럴 땐 여러분들이 평면도를 보시면서 그거를 응용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창호를 하나를 외워주시면 나머지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작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9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